결혼한 남자에게 동굴이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결혼의 굴레, 지배와 복종의 서사라는 글입니다. 네. 이게 많은 결혼 생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힘의 역학,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 어떤 위기를 겪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 내용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아, 전형적인 사례요? 네, 남편이 30살, 아내가 27, 이때 결혼을 하는 거죠. 보통은 남편 쪽 학력이나 소득이 좀 더 높고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하고요. 네. 반면에 아내는 출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경력이 좀 중단되기 쉬운 직업, 아니면 아예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을 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의존이라는 게 단순히 기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조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그 힘의 불균형, 그걸 지적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정 돌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부모님 세대나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모습이니까요. 익숙하죠. 익숙하죠. 그런데 이 글을 보면 한 결혼하고 4년에서 7년 정도, 그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 그 시점이군요. 네, 복종적인 역할을 하던 아내가 점차 좀 답답함, 불만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자각과 함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주목하는 어떤 관계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 네. 재밌는 건 남편은 아내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요. 정작 아내가 진짜 변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좀 거부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일을 찾아보라고 했던 남편이 막상 아내가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면 좀 싫어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내가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남편은 이전과는 다른 아내 모습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는 아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그런 복종적인 성향이 결혼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타인의 인정에 좀 목말랐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책임 그리고 평등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사 분담 같은 거 요구하고 남편 의견에 맞서기도 하고요. 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려 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익숙했던 관계의 틀이 막 흔들리는 거겠네요.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을 보면 남편은 이제 상황을 다시 통제하려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어떤 식으로요?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이러면서 죄책감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당신 일해봤자 애 보는 비용으로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막 부각시키는 거죠. 현실의 벽을 딱 내세우는 거네요. 네. 심지어는 이혼하자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아내가 단호하게 나오면 이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갈등의 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글은 갈등의 결과로 크게 보면 한 3가지 길을 보여주는 셈인데요. 3가지요? 첫째는 아내가 결국 그 압박을 못 이겨서 다시 예전의 그 복종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경우. 둘째는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 네. 그리고 셋째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역할이 뒤바뀌는 반전입니다. 역할이 뒤바뀐다고요? 네.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하고요. 반대로 아내는 자신만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경력을 쌓으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서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반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결과가 되든 이 지배, 복종이라는 역학 자체는 그냥 형태만 바꿔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굴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행히 이 글은 좀 희망적인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긍정적인 결말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 갈등을 계기로 삼아서 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서로의 자아 실현이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자료에서는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오래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서로를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상대방의 성장을 기꺼이 돕는 관계, 그게 진짜 성공적인 결혼이라고요. 의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독사와 같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어쩌면 당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의 그 의존이라는 게 지배와 복종의 악순환을 낳고 이게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열쇠인데 이게 또 자존심이라든지 주도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암시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과연 의존이랑 건강한 사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경계가 참 모호할 때가 많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어떤 거죠? 어쩌면 부부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아, 거리두기요? 네.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당신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란 무엇일지 한번 잠시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뭘까? 남자는 흔히 강한 존재로 여겨진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남성은 감정을 절제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아내며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감정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피로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과거 원시시대의 남자들은 사냥을 하다 상처를 입으면 동굴로 돌아와 몸을 회복하고 다시 사냥을 준비하며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다. 동굴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공간. 현대의 남자들에게도 동굴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사회와 가정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남자는 때때로 지치고 내면의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동굴은 와이프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스스로를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된다. 원시시대의 동굴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면 현대의 동굴은 정신적, 감정적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인 셈이다.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더 강한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본능적 과정이다. 이는 실제로 남자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자의 동굴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쉼터이자 치유 공간이며 재충전을 위한 장소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남자들에게 이 동굴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숨고르기의 역할을 한다. 남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고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반면 여자는 힘들 때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감과 위로를 받는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남자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으려 하면 나한테 마음이 떠난 걸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는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먼저 머릿속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그렇다면 남자는 왜 굳이 동굴에 들어가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어야만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굴에서 남자는 자신을 추슬러워야 한다.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상처를 치유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가 결국 폭발하게 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자의 동굴은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다. 남자의 동굴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남자들은 쉬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자는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만약 동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삶의 원동력을 잃고 무기력해지.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동굴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남자는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성숙한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자의 동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심리적인 안정감 제공, 혼자만의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자아 성찰의 시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창의성과 집중력 회복,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감정 조절 능력 향상, 혼자 있는 동안 감정을 가라앉히고 충동적인 행동을. 남자의 동굴은 관계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동굴을 가족과 멀어지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동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남자는 더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동굴은 결국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가끔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너무 지쳤어. 그런데 아내가 내 상태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안 하면 오히려 오해할 것 같아.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하면 혹시 서운해할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남자는 때때로 동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돼 라고 이해해준다면 남자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동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너무 오래 동굴에 머무르면 조용히 관심을 표현하기. 그 시간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반면에 남자도 자신의 동굴이 가족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는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요즘 생각할 게 많아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잠깐만 내 시간 좀 가질게. 그리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내도 그 시간을 이해해. 동굴에서 나온 남자는 더 강해진다. 남자는 자신의 동굴에서 쉬고 감정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한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남자는 가족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삶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좋은 남편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나에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면을 다듬어야 한다. 남자의 동굴은 도피처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공간이다. 그러니 남자가 동굴에 들어갈 때 그 시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더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